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때 위기에 처했던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다요트 우파메카노는 이제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이번 시즌 콤파니의 지휘 아래 안정적인 수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세의 우파메카노는 2021-22년에 시작된 바이에른에서의 경력 동안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실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에른에서 세 번째 감독을 만나 4시즌 만에 우파메카노는 최고의 센터백이라는 확실한 지위에 올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2026년에 만료되는 다요트 우파메카노의 계약을 2029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우파메카노의 협상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릭 다이어는 김민재가 선발로 경기를 시작한 이후 이적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시즌이 끝나면 자유 이적을 통해 FC 바이에른을 떠날 것이며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바이에른이 다가올 시즌에 새로운 중앙 수비수를 1명 또는 2명 영입할지 여부에도 달려 있습니다. 조나단 타는 여전히 바이에른의 이적 대상입니다. 30세의 다이어는 매우 잘 훈련하고 프로답게 훈련하며 팀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없지만 FC 바이에른은 여전히 내년 여름에 FA로 타를 영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타의 이적은 1월에 가능할 수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 영입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에릭 다이어의 이적 소식에 팬들은 라이머를 대신 매각하거나 계약 연장을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바이에른 팬들이 다이어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생각했는데 콤파니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듯 처음부터 영입되어서는 안 됐어. 다이어는 투엘의 나쁜 영입 중 하나야. 그는 좋은 스쿼드 플레이어이고 고액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600만 연봉을 받는 김민재보다 더 탄탄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에릭 다이어의 바이에른 뮌헨 계약은 시즌 말에 만료되며 연장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나단 타가 여전히 주요 이적 타겟으로 남아있어 다이어의 이적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 만드는 중에 속보가 나왔네요. 막스 에벨은 여전히 다가올 여름에 조나단 타와 계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C 바이에른은 최근 에이전트 피니 자하비가 확인한 바와 같이 타의 약속을 확보할 좋은 기회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와 계약 기간에 관해서는 바이에른이 이미 작년 여름에 타와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타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가 1월에 확실한 선택권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PSG가 해리 케인에 1억 3천만 유로를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유의 루벤 아모림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해리 케인 영입을 명령했습니다. 맨유와 PSG가 케인을 바이에른에서 영입하기 위해 1억 3천만 유로의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아모림은 케인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PSG가 킬리안 음바페를 대체할 골잡이를 영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맨유가 선수 영입에서 앞지르게 된다면 PSG는 2배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맨유의 케인 영입을 위한 1억 800만 파운드는 역대 가장 높은 2016년 폴 포그바를 영입한 8,900만 파운드를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맨유가 마지막으로 영입한 스트라이커 2명을 합친 가격과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라스무스 호일룬드를 7,200만 파운드에 7월에 조슈아 지르크지를 3,650만 파운드에 영입해 1억 800만 파운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 시즌 호일룬드는 12경기에서 2골을 넣었고 지르크지는 17경기에서 1골을 넣었습니다. 맨유의 전 감독 에릭 텐 하그는 AS 로마의 새로운 감독이 될 것을 고려 중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바이에른과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오랜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현재 바이에른의 최종 제안이 논의 중이며 제안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데이비스는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제안을 받았으며 독일 소식통에 따르면 선수가 클럽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이제 데이비스의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고 클럽의 전 바이에른 감독인 한지 플릭은 데이비스가 얼마나 뛰어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지 감독은 클럽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보스만 계약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협상은 겨울에 시작되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유 이적 형태로 합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C 바이에른은 스페인 라리가의 최고 미드필더 중 한 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 조슈아 키미히가 만료되는 계약을 다시 연장할지는 현재 불투명하며 레온 고레츠카가 떠날 것이라는 루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첼시, 맨체스터 시티, FC 바르셀로나와 함께 21세의 이베리아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클럽 중 하나입니다. 바리오스는 정말 비싼 선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아틀레티코는 6천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리오스는 올 여름 파리 올림픽에서 스페인 축구 대표팀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8년까지 아틀레티코에 묶여있는 바리오스는 진정한 플레이메이커이며 오른발잡이인 그는 축구 IQ도 높습니다. FC 바이에른은 오랫동안 공격을 위한 새로운 재능을 찾고 있었으며 내년 여름 계약 만료되는 토마스 밀러, 르로이 사네와 세르주 그나브리, 킹슬리 코망을 둘러싼 이적 루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르로이 사네와 FC 바이에른은 계약을 2025년 이후로 연장하는 데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합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위해 사내는 현재 연간 약 200에서 400만 유로를 포기해야 합니다. 완벽한 시즌이라면 현재 조건에 따라 연간 최대 2천만 유로를 벌 수 있습니다. 사내가 겨울에 이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첼시 FC와 계약을 맺고 있는 크리스토퍼 은쿤쿠는 영입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에 불만을 갖고 있고 바이에른은 오마르 마무시에 이어 은쿤쿠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은쿤쿠는 현재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7경기에 출전해 688분을 뛰었고 10경기에서 한 골을 득점했습니다. 은쿤쿠는 2023년부터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뛰고 있지만 첫 시즌에 무릎과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경기력이 둔화되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은쿤쿠는 RB 라이프치히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2022-23 시즌 26세의 은쿤쿠는 DFB컵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2022년 독일 올해의 축구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은쿤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라이프치히에서 172경기에 출전해 70골을 넣고 56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에른을 상대로 8경기에서 4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첼시는 은쿤쿠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 매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드밸리 구단주는 첼시가 은쿤쿠 영입에 투자한 5,200만 파운드 전액을 다른 구단이 지불한다면 이적에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